제게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9년을 함께한 소꿉친구, 허결. 그리고 그가 제게 던진 비수 같던 한마디. 미안. 넌 너무 착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전생에 이 말을 들었던 저는 그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되기 위해 나쁜 아이가 되려 애썼습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일부러 못된 짓만 골라 했죠. 그러다 위험에 빠졌을 때 저는 그에게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그는 제게서 눈을 돌렸습니다. 제 곁에 나타난 가난하고 연약한 여학생, 신몽진의 눈을 손으로 가려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죠. 보지 마, 무서울 거야. 그렇게 어두운 골목에 버려져 끔찍한 일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한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음악 잠시 멈춤. 촛불과 사람들 소리. 시끄러운 축하 소리, 반짝이는 촛불, 그리고 제 18번째 생일 케이크. 모든 것이 제가 그에게 고백했던 바로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용기를 내 허결을 바라봤습니다. 허결. 내 생일 소원은 너야? 그 순간 담배를 들고 있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조소가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미안. 넌 너무 착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전생에 끔찍했던 마지막 순간이 떠오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옆에서 누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하야, 괜찮아. 얘야, 허결.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생일인데 좋게 말해줄 수도 있잖아. 하지만 허결은 여전히 건들거리는 자세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내 특기가 아니라서. 과거의 저였다면 이 말에 심장이 뛰었겠지만 지금의 제게는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두 손을 다시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허결. 이번 생엔 너랑 내가 2번 다시는 엮이지 않게 해달라고 빌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촛불을 단숨에 불어 껐습니다. 주변은 술렁였고 허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성하야, 진심이야. 기회 한 번 더 줄게. 소원 다시 빌어. 못 들은 걸로 해줄 테니까. 필요 없어. 저는 그를 무시한 채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허결이 달려들어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성하야.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허결의 지병이 또 도진 겁니다. 그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전생에선 신몽진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어리석게 믿었죠. 그가 신몽진을 다정하게 달래는 목소리를 직접 듣기 전까지는요. 걘 너랑 달라. 걔는 진통제 같은 거고 넌 내 유일한 약이야. 너 없으면 나 죽어. 그날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너 가져. 저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지만 허결은 케이크를 자르던 칼을 집어 던지고 저를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손에 묻은 붉은 시럽이 제 하얀 셔츠를 더럽혔습니다. 성하야. 누구 보라고 지금 이 난리인데. 전생의 기억이 덮쳐오며 저는 통제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죠. 장면 전환. 조용한 방. 눈을 떴을 때 허결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그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깼어. 내가 화내놓고 결국 내가 너 없고 집에 왔네. 성하야, 나 어떻게 달래줄 건데? 허결은 늘 이런 식의 애매한 말로 저를 희망 고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이런 가벼운 농담조차 던지지 못한다는 것을요. 고백할 땐 목소리마저 떨었던 그였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 피곤해. 허결.
우리 앞으로 보지 말자. 다음 날 저는 혼자 등교했습니다. 허결은 저를 기다리지 않았죠. 저에게 사과하라는 그만해 버리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후, 교실에서 잠들어 있던 저는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습니다. 성하야, 빨리 일어나. 허결이 농구장에서 싸움 났어. 짝꿍은 저를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봐. 허결 지금 완전 미쳤어. 걔 말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잖아. 아니. 넌 틀렸어. 난 갈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의 진짜 여주인공이 나타났을 테니까.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허결은 이미 싸움을 멈추고 농구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그의 옆에는 머리를 낮게 묶은 한 여학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죠. 허결, 너 손 다쳤잖아. 신몽진이었습니다. 남이 몸에 손대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허결은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빼려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신몽진이 자기 손을 잡도록 내버려 뒀죠. 주변의 구경꾼들이 흩어지고 허결에게 맞아서 엉망이 된 남학생이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를 뜨려 할 때였습니다. 허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그는 신몽진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쟤한테 사과해. 남학생은 어이없어 했고 주변 친구들이 말렸지만 허결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사과하라고 했다. 신몽진이 다급하게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허결. 나 정말 괜찮아. 결국 얼굴이 퉁퉁 붓도록 맞은 남학생은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왜 싸웠냐고 묻자 제 짝꿍이 속삭였습니다. 저 선배가 신몽진 보고 가난뱅이라고 놀렸다. 그걸 허결이 들은 거고? 쌤통이다. 허결 너무 멋있지 않아? 완전 청춘 드라마 주인공 같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생에 저 선배는 허결에게 찍혀 결국 전학까지 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제게 신몽진을 조심하라고 말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병원에 가야 했지만 구급차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 차 타고 가세요. 선배는 놀라더니 이내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 그때 허결이 달려와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성하야. 너 지금 일부러 나 엿먹이는 거지? 저는 그의 등 뒤에서 울먹이는 신몽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일이나 신경 써. 그가 손목을 더 강하게 움켜쥐며 경고했습니다. 너 만약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다신 나 찾아오지 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구와 함께 선배를 부축해 떠났습니다. 등 뒤에서 쾅 하는 농구 코트 전체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결이 농구 골대에 주먹을 내리친 소리였죠. 저는 작게 혀를 찼습니다. 아프지도 않나? 최근 저와 허결은 거의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허결은 신몽진 때문에 싸움도 끊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게임하러 가자고 졸라도 신몽진이 옆에서 아직 영어 단어 안 외웠잖아 라고 속삭이면 허결은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죠. 집사람이 워낙 엄해서 못 가. 이런 이야기들은 매일 제 짝꿍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딴청을 피웠죠. 쟤 진짜 불쌍하다. 그러게. 그렇게 허결 쫓아다니더니 결국 저런 가난한 애한테 뺏기다니. 불쌍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유학 수속은 이미 끝났고 영어 시험만 통과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널리즘을 공부하러 떠날 수 있었습니다. 빛나는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굣길에 허결의 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성하야.
결이가 또 약을 안 가져갔네. 내가 좀 전해주렴.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머님의 손목에 있는 멍 자국을 본 순간 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허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야? 한참 뒤에야 그에게서 당구장 위치가 답장으로 왔습니다. 전생에 수없이 드나들었던 곳이라 저는 익숙하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담배 연기에 인상이 찌푸려졌죠.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금방 허결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당구대 한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내기를 하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돈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약 상자를 던졌습니다. 어머님이 전해주래? 허결은 저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더러 오랬어?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 돌아서려는데 어떤 남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허결, 내 여자친구야? 허결은 그 남자가 건네는 담배를 받아 귀에 꽂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바로 그때 신몽진이 책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콜록거리며 기침을 했고 허결은 즉시 그녀 앞으로 달려가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담배 다 꺼. 아까 제 앞을 막았던 남자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하, 이쪽이 진짜 형수님이었네. 신몽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허결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선생님이 우리... 알았어, 알았어. 허결이 나른하게 웃으며 그녀의 코끝을 툭 건드렸습니다. 오빠라고 한 번 불러주면 보내줄게. 신몽진이 갓소리를 내며 그의 귀에 꽂힌 담배를 가리켰습니다. 허결. 너 나랑 금연하기로 약속했잖아. 순간 저를 향한 허결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저는 선천적으로 천식이 있어 담배 연기를 견디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허결은 제 얼굴에 대고 보란 듯이 연기를 뿜으며 말했었습니다. 못하겠는데.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그곳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누군가에게 붙잡혔죠. 어이, 동생. 그냥 가지 말고. 허결, 빨리. 내 여자친구 왔는데 너네는 누구랑 칠래? 저는 무시하고 가려 했지만 신몽진이 제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저기 나 당구 칠 줄 몰라.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제 말에 그녀의 눈이 금세 빨개졌고 허결이 달려와 그녀를 자기 등 뒤로 숨기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말 좀 예쁘게 할 수 없냐? 저는 피식 웃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신경 꺼. 다시 떠나려는데 이번엔 허결이 직접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저는 일부러 그를 도발했습니다. 왜, 허결. 내 여자친구라도 되어달라고? 꿈깨. 말을 마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신몽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어떻게, 허결 나 정말 당구 칠 줄 모르는데. 바보야. 내가 있는데 지겠어? 그들의 경기 결과 따위엔 관심 없었지만 그날 저녁 저희 어머니는 식사 내내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늘 결이 엄마 만났는데 온몸이 멍투성이더라. 허 사장님 정말 너무하셔. 어머니는 이내 제게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참, 하야. 요즘 왜 결이가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안 오니? 둘이 싸웠어. 아뇨. 그럼 다행이고. 시간 날 때 밥 먹으러 오라고 해? 저는 어머니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저 걔랑 절교했어요? 뭐? 왜? 저는 생선살을 발라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눈먼 놈은 싫어서. 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이 여자친구 생겼다며?
저는 어머니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올려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현실판 로맨스 소설 아주 달달해요. 자기들끼리 청춘 드라마 찍으면 될 것을 왜 자꾸 저 같은 엑스트라를 악역으로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신몽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허결 아침까지 분명히 가방에 있었는데. 짝꿍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신몽진이 학급비를 잃어버렸대. 다들 찾아주고 있어? 저는 무심코 한마디 던졌습니다. CCTV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런데 이 한마디에 신몽진이 발끈하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성하야. 우리 집이 가난하긴 해도 학급비 훔칠 만큼은 아니야. 저는 천천히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너라고 한 적 없는데? 왜 그렇게 예민해? 바로 그때 허결이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쟤한테 사과해. 저는 가방을 책상에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허결은 제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책상까지 엎어버렸습니다. 또 그의 병이 도진 겁니다. 사과하라고. 안 들려? 교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를 말리지 못했죠. 제가 책상을 일으켜 세우려 허리를 숙이는 순간 허결이 제 목을 강하게 졸랐습니다. 그는 눈이 벌개진 채 한 글자 한 글자 끊어 말했습니다. 제 한의택 사 과 해.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 목에는 순식간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죠. 신몽진이 허결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꿰뚫어 볼 뿐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달려와 우리를 떼어놓을 때까지 말이죠. 신몽진은 이성을 잃은 허결을 다급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허결. 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날 믿어주면 돼. 그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를 넘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이끌려 보건실로 가는 내내 그의 시선은 점점 더 어둡고 깊어져 제 등 뒤에 박혀 있었습니다. 허결의 아버지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내가 드디어 돌았구나. 성아까지 건드려? 아주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가 발길질을 하려 하자 신몽진이 달려들어 막아섰습니다. 아저씨. 결이는 저를 지켜주려던 것뿐이에요. 때리시려면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허결은 싸늘한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쟤한테 손끝 하나만 대봐. 가만 안 둬.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저 이제 가봐도 될까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아무도 제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교실에서는 허결과 그의 아버지가 뒤엉켜 싸우고 있었고 신몽진과 선생님들이 그들을 말리고 있었죠. 저는 그 혼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허결의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목에 멍 자국을 본 그녀는 경악하며 입을 막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놀라 달려와 제게 물으셨죠. 이거 결이가 그런 거니?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확실히 말했습니다. 보셨죠, 아주머니. 이제 허결은 저를 아주 싫어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직접 찾아가세요. 저는 이제 더는 못 도와드려요. 아버지는 제 목의 상처를 보시고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따져야지. 저는 아버지를 막아서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어차피 저 곧 유학 가잖아요. 더는 허결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딸, 너무 속상했겠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속상하지 않아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꿈을 좇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목 한 번 졸린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다음 날 신몽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성하야, 미안해. 허결이 너무 흥분했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러고는 마치 무심결인 척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나 정말 학급비 안 훔쳤어. 허결이 대신 내줬어. 걔는.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너희 둘 얘기 나한테 보고할 필요 없어. 그녀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친구인 척하면서 은근히 저를 자극하고 자랑했죠. 전생엔 그녀의 도발에 넘어가 이성을 잃고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다른 할 말 없으면 나 먼저 갈게. 그녀가 다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니까 그렇지. 성하야, 허결한테 너무 화내지 마.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결이 벙어리야? 왜 내가 대변인 노릇을 하는데? 저는 일부러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혹시 잊었을까 봐 알려주는데 나랑 허결은 19년 지기야. 내가 너보다 걔를 더 잘 알아? 그녀는 이런 식의 직접적인 비교를 싫어했죠. 역시나 제 말을 들은 신몽진의 얼굴이 굳어지고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울먹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몸을 돌려 떠나려다 어두운 구석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허결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제 목의 멍 자국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신몽진이 다급하게 그에게 달려가 옷소매를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내 대신 성아한테 사과하려고 했는데 왜인지 화를 내더라. 허결은 제게서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신몽진의 턱을 쥐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지랖이야. 신몽진이 놀란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턱을 더 세게 쥐자 그녀가 아픈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앞으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걔한테 사과. 걘 그럴 자격 없어. 신몽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내가 괜찮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허결은 입꼬리를 올리며 그녀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또 신몽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끈질긴 아이였죠. 성하야, 이번 주 토요일이 내 생일인데 파티에 올래? 허결은 문틀에 기댄 채 나른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바빠. 정말로 바빴습니다. 주말 내내 영어 보충 수업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허결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성하야. 그래도 친구였는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저는 여전히 그를 무시했습니다. 너 만약 안 오면 아직도 나 좋아하는 걸로 알 거야. 몽진이 질투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런 유치한 도발은 제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마음대로 생각해. 제가 끝까지 양보하지 않자 그의 인내심도 바닥났는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래. 후회하지나 마.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연히 신몽진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선 늘 희미한 담배 냄새가 났으니까요.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그녀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전생에 저를 해쳤던 그 대머리 남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신몽진이 왜 저런 쓰레기와 알고 지내는 걸까? 그녀는 모범생 아니었나? 어쩌면 전생에 제가 당했던 일도 그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수없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건 전생의 일이야. 나는 곧 유학 갈 거고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이번 생에선 허결과 거리를 뒀지만 그녀가 또 저를 해치려 들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도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몽진의 생일 파티에
저는 가장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 대머리 남자를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죠. 하긴 허결에게 불량배와의 관계를 들킬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겁니다. 신몽진의 생일 케이크는 제 키보다도 높았습니다. 가난한 학생이 어떻게 이런 비싼 케이크를? 허결이 사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에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 18살 생일엔 꼭 나보다 더 높은 케이크를 사줘야 해.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사줘. 왜? 유치해. 그때 저는 서운하기는커녕 그의 옷을 끌어안고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격에 젖은 신몽진의 눈을 보니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런 수법은 제가 3년 전에 이미 겪어본 건데 말이죠. 신몽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허결. 내 생일 소원은 너야?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허결은 그녀의 턱을 가볍게 쥐고 나른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소원은 낭비했네. 난 원래부터 내 거였는데 내가 표현을 너무 안 했나? 이게 바로 허결이었습니다. 고백마저도 주도권을 쥐어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 신몽진은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그녀가 물러서려 하자 허결이 그녀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이게 키스야. 그는 그녀의 팔을 등 뒤로 꺾고 깊은 프렌치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허결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얼굴이 새빨개진 그녀의 머리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아, 형 너무 짠 거 아니에요? 구경 좀 합시다. 불만 있어? 허결이 그를 쏘아보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도발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태연하게 와인잔을 들어 그를 향해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내 여자친구 생일 축하해. 말을 마친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허결의 와인잔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저보다 높았던 그 케이크마저 발로 차 엎어버렸습니다. 또 그의 병이 도진 겁니다. 영어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어머니는 제게 일주일간 학교를 쉬고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어 과외를 해줄 선배 한 명을 소개해 주셨죠. 그는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에 늘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허결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그날 과외를 마치고 선배를 배웅하러 나갔다가 막 하교하던 허결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선배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깊은 눈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후드티 모자를 강하게 잡아당겨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의 품에 끌려 들어갔고 귓가에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저질이어야겠어? 남자 없인 하루도 못 사냐.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발등을 힘껏 밟았습니다. 그가 신음을 흘리며 저를 놓아주자 저는 뒤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다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가 저를 벽으로 밀치고 턱을 강하게 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성아야, 이게 내가 날 좋아한다는 방식이야? 어떤 새끼한테 웃어준 거야? 어디까지 갔어? 그 새끼, 내가 나 좋아하는 거 알아? 짝. 저는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저를 바라봤고 저 역시 말없이 그를 마주봤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그가 손을 풀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말 한 거 아니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저는 옷을 정돈하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제가 발을 떼는 순간 그가 다시 저를 잡았다가 이내 힘없이 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말도 못하는 사이가 된 건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 허결. 넌 내 친구가 될 자격도 없어. 제가 영어 시험을 치던 날
허결은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들으니 허결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저항하다 칼로 찌를 뻔했다고 합니다. 허결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모두 잃을 뻔했죠. 그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예전처럼 학교를 빠지고 싸움을 일삼고 여자친구를 계속해서 갈아치웠습니다. 넌 너무 착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는 말은 결국 신몽진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갔죠. 어느 날 허결이 또 다른 여자를 위해 다른 학교 학생들과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신몽진이 저를 찾아와 울며 애원했습니다. 성아야, 제발 허결 좀 도와줘. 걔는 내 말만 듣잖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틀렸어. 내 말만 듣는 거 아니었나? 결국 그녀는 저를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미쳐 날뛰는 허결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상대방의 눈을 담뱃불로 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학생은 겁에 질려 울며 그를 말렸죠. 착한 여자는 싫다던 허결은 결국 또 착하고 순종적인 여자만 찾아다녔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죠. 신몽진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허결. 성아 왔어. 성아 앞에서도 계속 싸울 거야? 허결의 움직임이 멈칫했고 그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가 한눈을 판 순간 누군가 바닥에 떨어진 둔기를 집어들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허결. 신몽진이 그를 감싸 안았고 둔기는 그녀의 손목을 깊게 베었습니다.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그 광경에 겁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허결은 망연자실한 채 신몽진을 끌어안고 쉰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신몽진은 창백해진 얼굴로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너만 괜찮으면 난 괜찮아, 허결. 저는 그들의 신파극을 지켜보다가 친절하게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려는데 또 허결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누가 너더러 몽진이 데려오랬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데려온 게 아니라 그녀가 저를 끌고 온 건데 이 둘은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곧 떠날 몸, 오늘 제대로 악역을 연기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신몽진에게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죠. 저는 그녀를 허결의 품에서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상처가 벌어져 피가 더 쏟아져 나왔고 그녀는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그녀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뱃갑과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닥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착한 여자야? 겁이 많다고? 저는 허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 알아? 방금 너 때린 저 새끼, 제 담배 친구야.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허결은 멍한 표정이었고 신몽진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허결. 쟤들이 내 주머니에 넣은 거야. 선생님한테 걸릴까 봐 나한테 맡긴 거라고. 허결은 그녀의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학교의 소위 일진 여학생들을 찾아가 경고했죠. 다시는 신몽진에게 담배를 맡기지 말라고. 그녀는 너희 같은 쓰레기들과는 다르다고. 문득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일진 무리가 저희 집이 부자라는 이유로 제게 돈을 뜯으려 했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허결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죠. 하지만 그는 게임에 빠져 헤드셋도 벗지 않은 채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화가 난 저는 그의 헤드셋을 벗겨버렸고 그 바람에 그는 게임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집어 던지며 짜증을 냈습니다. 성아야, 또 무슨 사고 쳤는데? 허결. 누가 날 괴롭혀.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제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담배를 꺼내 물고는 느릿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그가 어릴 때처럼 저를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웃음을 흘리더니 다시 게임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별것도 아니네. 너네 집 돈 많잖아. 그냥 줘버려. 결국 그날 저를 구해준 것은 소식을 듣고 학교로 달려오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과거에 제게 베풀었던 사소한 친절들을 잊지 못해 그를 놓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천식 때문에 친구가 없던 제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은 허결이었습니다. 누가 저를 괴롭히면 2배로 갚아줬고 제가 발작을 일으키면 늘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언젠가 그의 생일 소원은 앞으로의 모든 여름에 성아가 곁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가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다정했던 소녀는 폭력적인 괴물이 되어버렸죠. 저는 그가 아픈 것뿐이라고, 곧 나아질 거라고 수없이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허결. 남은 길은 너 혼자 가. 일진들은 신몽진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여자 화장실에 가두었죠. 전생에 제가 겪었던 것과 똑같이 그날 저는 울면서 허결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를 구해준 것은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신몽진은 저보다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구해주었으니까요.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 다른 누군가가 저와 같은 절망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신몽진은 허결의 이름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녀는 흠칫 놀라 물었죠. 왜 너야? 허결이 보냈어?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는 허결에게 건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왜 부모님께 전화 안 했어?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다음 날 등교하자마자 짝꿍이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너 들었어. 허결도 미쳐 날뛰었대. 신몽진이 밤새 화장실에 갇혀 있다가 고열로 실려갔나 봐. 밤새 갇혀 있었다고? 분명히 내가 구해줬는데? 제가 생각에 잠겨 있는데 주변 공기가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드니 허결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와서 얘기 좀 해.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그가 비웃었습니다. 성하야. 꼭 여기서 말하게 해야겠어? 못할 말 있어?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좋아. 내가 원한다면? 성하야, 어젯밤에 너 화장실 바로 밖에 있었다며. 몽진이가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왜 그냥 갔어? 주변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신몽진이야? 내 해명을 듣고 싶은 거지 반문하라는 게 아니야? 저는 제가 신몽진을 무고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 해명은 이거야. 난 걔를 풀어줬어. 왜 다시 갇혔는지는 나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날 바보로 알아?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해. 허결은 제 손목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병원 가서 몽진이한테 사과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책상과 의자를 발로 차고 허결을 밀쳤습니다. 미친 건 너야, 허결. 우리가 19년을 알았어. 그 19년 동안 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몰라.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결.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난 너 같은 놈이랑 친구가 되느니 차라리 죽을 때까지 괴롭힘 당하는 걸 택할 거야. 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병원부터 가. 나중에 할 얘기 없어. 정의의 사도 노릇하는 거야? 그럼 내가 화장실에 갇혀서 맞고 있을 때
넌 어디 있었는데?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나? 그가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같았었는데? 저는 조소를 머금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게임하고 여자친구랑 통화하느라 바빴던 바로 그 밤에. 아, 하긴. 그런 밤이 너무 많아서 기억도 안 나겠지? 하지만 난 기억해. 다시는 다른 사람도 그런 절망을 겪게 할 만큼 내가 그렇게 악독한 사람으로 보여? 그의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와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기 때문이죠. 허결은 떠나기 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일단 몽진이한테 가볼게. 내가 한 말은 조사해보겠어? 만약 사실이라면 걔들 가만 안 둬. 하지만 거짓말이면 넌 몽진이한테 반드시 사과해야 할 거야. 저는 그가 떠나자마자 짐을 챙겨 교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허결은 오지 않았습니다. 신몽진과 함께 병원에 갔다고 했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운전기사 아저씨가 놀라 말했습니다. 아가씨, 누가 차를 쫓아오는데요?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작은 점 하나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허결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밟아주세요. 요금은 2배로 드릴게요. 차가 속력을 내자 그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봤지, 허결.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야. 이게 너와 나의 거리야. 공항에 도착해 서둘러 모든 수속을 마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하야. 다행히 과외 선배였습니다. 저 보고 귀신 본 표정인데요. 제가 막 진정하려는데 공항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하 승객님, 성하 승객님. 1번 게이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꼈습니다. 나는 성하가 아니다. 저런 창피한 상황은 나와 상관없다. 하지만 선배가 제 이어폰을 벗겼고 방송에서는 허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하야, 나 허결이야. 내가 졌어. 내가 잘못했어. 너 없으면 안 돼. 제발 가지 마. 나 혼자 두지 마. 저는 다시 이어폰을 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후에도 그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심지어 옥상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가 정말 가면 나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유학 생활은 바빴고 저는 금세 그를 잊었습니다. 가끔 어머니를 통해 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했고 그는 대학에 떨어졌으며 신몽진과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곁에는 제 남자친구가 함께 있었죠. 허결은 우리가 잡은 손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친구가 제게 키스하려던 순간 허결이 달려들어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눈밭을 뒹굴며 싸웠고 저는 남자친구를 부축해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눈 위에 쓰러진 허결이 희미하게 외쳤습니다. 성하야, 나 후회해. 하지만 그 목소리는 흩날리는 눈 속에 파묻혀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몽진이 거액의 사채를 썼고 채권자에게 남자친구가 돈이 많으니 그에게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채권자는 바로 그 대머리 남자였습니다. 허결은 그들과 싸우다 반신불수가 되었고 살인사건까지 연루되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몽진. 그녀는 제가 귀국 후 처음으로 맡은 뉴스 기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불법 대출의 피해자. 저를 보자마시자 그녀는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며 정신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허결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제 결혼식에서였습니다. 그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죠. 휠체어에 앉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는 거액의 축의금과 함께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편지 안에는 풀로 엮어 만든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본 순간 저는 어릴 적 소꿉놀이를 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똑같은 풀반지를 제 손에 끼워주며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었죠. 성아야, 우리 크면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는 그 풀반지를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기억은 이제 더 이상 제게 필요 없었으니까요. 지금 제 곁에는 제 남편이 서 있었으니까요. 감성적인 아우스트로 음악, 점점 커지며 마무리.